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발을 딛는 순간 무릎이 찌릿하고 허리가 굳어 있는 느낌. 혹시 매일 겪고 계신가요? 계단을 내려가려다 무릎이 갑자기 꺾이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비명을 지를 정도의 통증이 찾아온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지라며 넘기시지만 사실 이 통증은 몸이 보내는 아주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관절 통증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잘못된 자세, 부족한 운동, 그리고 관절에 무리를 주는 생활 습관이 쌓여서 점점 관절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일상 속 습관만 조금 바꿔도 통증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일상 속에서 무릎, 어깨, 허리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운동이 힘든 분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부위별 단단, 스트레칭, 관절에 좋은 음식, 그리고 낙상 예방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시니어분들의 관절 재활과 운동을 도와온 물리치료사입니다. 병원 치료보다 더 중요한 건 평소 습관이라는 걸 수많은 분들과 함께 경험하며 알게 되었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관절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뿐 아니라 다시 가볍게 걷고 움직일 수 있는 희망까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후반부에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관절 영양제의 진실도 낱낱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관절이 아프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쯤이면 이미 안에서 조용히 손상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손상을 가속화시키는 주범은 사실 바로 우리 생활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관절의 해로운 습관. 첫 번째는 잘못된 앉는 자세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소파에 푹 꺼져 앉아 무릎을 꺾은 채 오랫동안 TV를 보는 습관, 또 방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는 모두 관절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무릎 관절은 꺾인 상태에서 무게를 받으면 관절 사이 연골이 눌리면서 빠르게 닳게 되죠. 두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아프니까 더 움직이기 싫어지죠. 그런데 그럴수록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받는 부담은 더 커집니다. 근육이 뼈를 잡아줘야 관절이 흔들리지 않는데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만으로 버티게 되면서 통증이 심해집니다. 세 번째는 무리한 동작입니다. 오랫동안 안 하던 일을 갑자기 하거나 무거운 짐을 번쩍 들거나 빠르게 허리를 뒤트는 행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동작은 관절과 인대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기 때문에 작은 파열이나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처럼 일상 속 사소한 습관들이 관절을 계속해서 약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이런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통증은 분명히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바꿀 수 있는 신호와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관절은 아프기 전에 이미 몸이 여러 가지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일찍 알아채면 통증이 본격화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죠. 첫 번째 신호는 움직일 때 뚝뚝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소리가 난다고 했어 모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평소보다 자주, 그리고 특정 자세에서만 그런 소리가 반복된다면 관절 안 연골이 마모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하다는 느낌입니다. 특히 30분 이상 뻣뻣함이 지속된다면 관절 내부에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종의 관절 예열이 잘 안 되는 상태인 거죠. 세 번째는 관절 주위가 자주 붓는다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손목이 자주 붓고 눌렀을 때 푹 꺼지는 느낌이 있다면 관절액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초기 염증 반응입니다. 네 번째는 계단 오르내릴 때 통증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평지는 괜찮은데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만 아프다면 무릎 연골의 충격 흡수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마지막은 운동 후 다음 날 통증이 며칠씩 간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근육통과는 다르게 관절 부위가 욱신거리고 관절을 움직이기 꺼려질 정도로 아프다면 이미 관절 내부 손상이 생긴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몸이 스스로 쉬어달라, 관리를 시작해달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 신호들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부위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관절 중에서도 특히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부위는 단연 무릎입니다.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앞쪽이나 옆쪽이 찌릿하게 아픈 경험 자주 하시죠? 이 통증은 대부분 연골이 닳고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무릎 통증은 매일 10분만 투자하며 눈에 띄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의자에 앉은 채 다리를 쭉 펴서서 무릎 뒤를 바닥 쪽으로 눌러보세요. 이 동작은 허벅지 앞쪽 근육, 즉 대퇴사두근을 활성화시켜 무릎 관절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10초간 유지 후 천천히 내리는 걸 10회 반복합니다. 그 다음은 무릎 주위 순환 개선, 스트레칭입니다. 등을 기대고 앉은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고 발끝을 몸 쪽으로 당겼다 내렸다 반복해 보세요. 발목 움직임을 통해 무릎 주변 혈액 순환이 좋아지며 부종과 뻣뻣함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건 바로 간단한 레그레이즈입니다. 바로 누워 한쪽 다리를 쭉 편 상태로 천천히 30도 정도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걸 10회 반복하세요. 이 동작은 무릎을 직접 쓰지 않고도 허벅지 근육을 단련할 수 있어서 관절에 부담 없이 근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루틴을 하루에 한 번, 특히 아침이나 잠들기 전에 해주시면 무릎 통증이 훨씬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다음은 시니어분들께 특히 자주 나타나는 또 다른 고질병, 어깨 통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팔을 들 때마다 어깨가 욱신거리고 세수나 머리 감는 동작이 괴로울 정도로 어깨가 아프다면 그건 단순한 담이 아니라 회전근개라는 어깨 근육에 문제가 생긴 걸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나이가 들수록 쉽게 약해지고 찢어지기도 쉬워서 어깨 통증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진행되기 쉽습니다. 어깨를 지키기 위해선 무리한 팔 사용을 줄이고 대신 어깨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간단한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벽에 섰어. 손끝으로 벽을 따라 위로 기어오르기 동작을 해보세요. 처음엔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올라가는 높이를 늘리면 어깨 가동 범위가 점점 넓어지죠. 또 하나 좋은 운동은 어깨 돌리기입니다.
양 어깨를 천천히 올렸다가 뒤로 크게 돌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세요. 이건 단순해 보이지만 어깨 관절을 둘러싼 인대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유연성을 키워주는 좋은 루틴입니다. 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수건 양끝을 잡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린 뒤 팔꿈치를 뒤로 살짝 구부리며 수건을 목 뒤로 넘겨보세요. 이때 팔을 무리하게 당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근육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어깨는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더더욱 예방이 중요하죠. 가벼운 동작으로 자주 풀어주고 찜질과 함께 병행하면 훨씬 효과가 큽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고질적으로 겪는 또 하나의 통증, 바로 허리입니다.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허리 근육이 약해지고 자세가 틀어지면서 통증이 잦아지죠.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면 허리 뒤쪽이나 엉덩이 윗부분이 당기듯 아프다면 이미 허리 주변 근육과 인대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땐 무리한 스트레칭보다 먼저 허리의 부담을 덜어주는 간단한 루틴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무릎 당기기 동작입니다. 바닥에 누워 한쪽 무릎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해 보세요. 허리 긴장을 완화하고 디스크 압력을 줄여주는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골반 틀어짐, 교정 운동입니다.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두 다리를 나란히 둔 채 한쪽 무릎을 살짝 들어 왼쪽으로 넘겼다가 돌아오는 동작.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허리 유연성을 높이고 엉덩이 근육까지 자극해 줍니다. 세 번째는 숨쉬기 운동입니다. 허리를 바닥에 붙인 채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배를 안으로 당겨주세요. 허리 근육 안쪽, 흔히 속 근육을 자극해 척추를 지지해주는 훈련이 됩니다. 이런 간단한 동작들을 꾸준히 하면 허리 통증은 분명히 줄어듭니다. 다음은 몸 안에서 관절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식.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관절 건강은 단순히 운동만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관절 안쪽 염증 반응과 연골 손상 속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특히 나이 들수록 식생활 관리는 관절 보호의 핵심이 됩니다. 먼저 관절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등푸른 생선이 있어요.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염증을 줄이고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걸 주 2, 3회 섭취하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관절도 부드러워지죠. 두 번째는 녹황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등은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K가 풍부해 관절 주변 뼈와 연골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비타민 K는 관절 안쪽 염증을 조절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세 번째는 견과류와 씨알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 씨 같은 음식은 좋은 지방과 항염 성분이 많아 하루 한 줌 정도 간식으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반면에 피해야 할 음식도 분명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이나 달달한 과자, 탄산음료는 몸 안 염증을 키우는 주범이에요. 또 기름에 튀긴 음식이나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고 관절을 더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식사는 몸에 기름을 치는 행위와 비슷합니다. 좋은 음식을 넣으면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나쁜 음식을 넣으면 마찰이 심해지죠. 그럼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관절 영양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영양제, 눈이 가기 마련이죠. 인터넷에서 연골이 재생된다, 관절 통증이 사라진다는 광고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 제품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절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일 뿐 연골을 다시 새 것처럼 만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성분을 꾸준히 섭취하면 통증 완화와 염증 억제에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이 있어요. 이 두 성분은 관절 연골을 구성하는 물질로 체내 흡수율은 낮지만 오랜 기간 섭취했을 때 연골 마모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글루코사민은 하루 1500mg 이상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성분은 MSM이라는 천연 유황 성분이에요. 염증 완화와 통증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보스웰리아, 강황 추출물 같은 식물성 항염 성분도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조건 복용보다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이 먼저입니다. 기존의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의사와 상담 후 영양제를 선택하셔야 하고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3에서 6개월 이상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영양제는 식사와 운동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조 수단일 뿐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관절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낙상 예방 이야기를 해볼까요? 시니어분들께 가장 위험한 사고 중 하나가 바로 낙상, 즉 넘어지는 사고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낙상을 단순한 사고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게 관절 건강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찢어지는 건 물론이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 관절이 급속도로 약해지거나 심지어 다시 걷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에 충격이 가해지면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기 쉽고 이는 회복도 오래 걸립니다. 낙상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균형 감각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5분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한쪽 다리로 10초씩 서 있는 훈련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5초도 어렵겠지만 매일 하면 분명히 나아집니다. 두 번째는 발끝 들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 발 뒤꿈치를 붙이고 발끝만 들어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는 동작이에요. 이건 발목 근육을 강화시켜 넘어질 때 균형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내 낙상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거실에 깔린 작은 카펫, 욕실에 젖은 바닥, 밤에 불 꺼진 복도, 이런 게 다 낙상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가능한 한 정리 정돈을 깔끔하게 하고 어두운 공간엔 센서 등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결국 관절을 지키려면 낙상을 예방해야 하고 낙상을 줄이면 관절의 수명도 늘어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으로 함께 정리해 볼게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무릎, 어깨, 허리 관절 통증이 그냥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반복된 잘못된 자세,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이 쌓이면서 관절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만으로도 통증은 줄어들고 관절은 다시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5에서 10분 투자해 무릎을 지켜주는 간단한 다리 올리기, 어깨를 풀어주는 벽 기어 오르기, 허리를 보호하는 무릎 당기기, 이 세 가지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효과도 확실합니다. 식사는 관절의 윤활유입니다. 등푸른 생선과 채소를 챙기고 자극적인 음식은 조금씩 줄이세요. 관절 영양제를 선택하실 때 성분을 꼼꼼히 보고 단기간의 효과보다는 꾸준한 관리용으로 접근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는 몸입니다. 오늘부터는 하루 5분 균형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시간이 갈수록 몸이 달라지는 걸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내가 지금 시작해도 괜찮을까 하고 걱정되신다면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처음엔 의심하다가도 어느 날부터 걷는 게 편해지고 계단이 두렵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런 정보가 필요한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관절로 매일 가볍게 걷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